September of this year, the whole nation's eyes were on the Inter-Korean summit held in Pyongyang. The presidential office later released a number of beat-cut photos from the event, telling the story of the three-day encounter. Perhaps the most striking was a photo of President Moon Jae-in and North Korean leader Kim Jong-un both bursting into laughter at the welcoming banquet. The one who broke both leaders into such laughter was magician Choi Yeon-woo. His magic did warm the air over the banquet, and the following success of the Inter-Korean summit brought us one step closer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illusionist once again grabbed everyone's attention with his performance at the Pyongyang summit. Choi Yeon-woo is a star magician in his own right, having won a score of prizes at international competitions. Now, 23 years into his career as an illusionist, the interview meets this leading figure of the Korean magic scene to share his vision of magic for peace. Hello and welcome to the interview. I'm Kim Min-jung. Today I'm sitting down with magician Choi Yeon-woo, who is one of the biggest illusionists here in the country. He has recently visited North Korea.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최초로 북한을 다녀온 남한 마술사가 되셨는데 네네네. 어떠세요? 꿈만 같을 것 같아요. 뭐 아직까지도 좀 믿기지 않은 경험이죠. 사실은 진짜로 백두산도 다녀오고 평양에 가서 두 정상 앞에서 마술을 한다는 게 마술사로서도 좀 굉장히 놀라운 경험이었지만 사실은 지금 뭐 대한민국을 사는 한국인으로서도 좀 쉽지 않은 경험이니까 네. 좀 너무 좋았습니다. 네, 북한에 갈 특별 수행원 명단에 추가로 합류를 하시게 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기분이셨어요? 화요일 날 출발이었는데요. 사실 그 전주에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이제 전화가 와서 스케줄을 확인을 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뭐 가능할 것 같은데 무슨 일로 했다면 평양 갈 수 있다고 갑자기 그러셔갖고 네? 이러면서 이제 자기는 이제 급하다고 우선은 자기들은 이제 선발대로 출발을 해야 된다고 해서 끊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일요일에 1차 배포가 났을 때 제가 없는 걸 보고 제가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쉽다, 안 됐네 라고 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 7시 반에 청와대에서 연락이 와서 짐 싸라고 준비됐다고. 그래서 이제 준비하라고 하셔갖고 네 이러면서 2차 발표가 이제 알리 씨랑 저랑 추가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바로 이제 짐 싸고 출발했죠. 처음 평양 도착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던 평양과 좀 달랐어요. 왜냐면 정말로 뭐 못 사는 나라, 뭐 최빈국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묘사가 돼 있지만 평양에 갔을 때는 약간 두바이에 가까운 건물들의 크기에 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저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이거 너무 도로 정비도 잘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좀 신기했어요. 그래서 좀 깨달은 게 북한도 우리를 모르지만 우리도 북한을 너무 모르는 채 너무 멀리 떨어져서 서로 간에 그렇게 등을 돌리고 오랫동안 살아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북한 주민들과도 교류가 좀 있었나요? 북한 주민이랑은 이제 거의 얘기할 수는 없었고요. 또 얘기를 제가 물어봐도 그냥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제 북한 주민으로 가이드분이랑만 이제 얘기를 제일 많이 했죠. 네. 저도 금강산 취재를 갔을 때 주의사항을 굉장히 교육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교육을 받고 가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하라고 하던가요? 우선 출발하기 전날 청와대에 다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고 저는 특히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랑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마술을 해서 말을 직접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가장 교육을 좀 많이 받았는데 특이한 점은 북한, 남한 이런 말 쓰면 안 돼요. 그래요? 네, 북측, 남측이라고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들었고 그 다음에 혹시 북한이 좀 못 사는 거에 대해서 혹은 북한 체제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혹은 어떤 자극이 될 수 있는 언행들은 삼가해 줬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듣고 갔죠. 네, 평양냉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네, 많은 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평양냉면이 여기서 먹는 거는 조금 밍밍한 느낌이라면 거기서는 조금 더 진해요. 왜냐면 육수가 꿩 육수예요. 꿩으로 육수를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고기들이 꿩고기가 나와요. 네, 그래서 좀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때 이제
KBS 프로그램에서 그 지코 씨 평양냉면을 먹는 네. 장면을 취재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네. 그걸 몰랐죠. 근데 이제 그 짤이 지금 인터넷에 또 막 돌고 있는데 캡처가 그게 제가 되게 이렇게 힘없이 맛없게 먹는 야 최현우는 지코는 저렇게 맛있는데 최현우는 맛이 없었나 봐. 막 이런 짤이 막 돌고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사실 그게 두 그릇째였거든요. 많이 그게 드셨네요. 네, 그래서 오해가 있어갖고 꼭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네, 또 평양냉면 외에는 사실 북한 음식은 좀 생소하잖아요, 저희에게는. 네. 근데 어떤 음식들이 또 그리고 제가 꼭 얘기하고 싶은 게 김치요. 물김치. 제가 만찬장에서 이게 보통 김치가 사이드로 나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메인 디쉬로. 그래요? 네, 물을 잘라서 그 안에 물김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는데 그래요? 너무 맛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거 다 막 이거 한 접시 더 달라고. 그릇째로 이렇게 나와요. 네네네. 무가 그릇이 무가 돼서. 통째로. 네네. 네. 물김치를 이렇게 안에다 넣는데 그 광고에서 이렇게 김치를 먹으면 아삭아삭 그 소리가 들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가정에서 해 먹으면 그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김치는 진짜 그 느낌이 나요. 이게 음향 효과까지 다 나. 너무 맛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제 옆에 있던 알리 씨는 이번에 북한을 간 게 두 번째란 말이죠. 네. 근데 첫 번째 갔을 때도 그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이 레시피를 알고 싶어서 따라해 봤는데 이게 불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맛있어요. 네. 일정이 없었던 백두산도 오르게 되셨어요. 네. 그때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제 옥류관에서 냉면을 먹고 있다가 갑자기 백두산 간대요. 백두산이요? 백두산? 이러면서 저희 다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결정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이제 뭐 분위기도 워낙 좋고 분위기가 훈훈해서. 근데 등산을 해야 되니까 이게 저희가 이제 춥잖아요. 이제 그렇죠. 얼마나 추울까라고 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 청와대에서 이제 방한복 지금 등산복 지금 올라오고 있다고 해서 네 벌써요?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 대통령 전용기에 타려면 짐을 먼저 싸야 돼요. 네네. 새벽 1시에 이제 그래서 짐을 먼저 싸고 이제 등산복 입고 새벽 4시에 출발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등산을 하나 싶었는데 공항에서 삼정공항에 내리자마자 차를 타고 한 15분으로 차를 타면 정상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차로 타러 차 타고 정상에 가신 거예요? 정상 내리면 천지예요. 네. 네, 정상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좋았죠. 왜냐면 저희는 한라산 생각하고 등산을 어떻게 하나. 네. 어떻게 하나 막 이런 생각하고 근데 내리니까 천지 도착했어요. 도착한 거예요. 너무 날씨도 좋고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정말로. 네. 김정은 위원장은 실제로 보니까 어땠어요? 그런 호탕한 점도 있고 또 역시 뭐 방송을 하시지만 화면은 생각보다 크게 나오잖아요. 저도 좀 놀랐어요. 네. 김정은 위원장에서 TV에서 봤을 때는 되게 체격이 있으실 것 같았는데 네. 더 마르셨어요. 그래서 역시 TV는 좀 크게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죠. 그리고 성격은 좀 어떤 것 호탕해요. 같아요? 호탕하고 저는 이제 사람을 대하고 이제 뭔가 마술을 할 때 이 사람의 성격에 대해서 파악하는 게 또 일이고 마술을 대하는 태도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바라보는 자세랑 좀 연관이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보면서 약간 좀 서양 마인드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 진짜로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통일이 더 빨리 오겠는지 이런 생각 잠깐 했어요. 네. 결혼은 아주 이후에 하시려는 생각이신가 봐요. 아니 뭐 결혼하는 게 뭐 네.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어떤 반응을 주로 이렇게 보이시던가요, 김정은 위원장께서? 김정은 위원장은 뭐 리설주 여사도 되게 좀 세련되었고 둘 다 진짜 마술 너무너무 좋아하고 좀 이렇게 박수도 많이 쳐주고 그다음에 리설주 여사가 그 오후 일정 때 그 만찬장 전에 저를 처음 이제 뵙게 됐어요. 네. 이제 김 여사님이 이제 저희를 소개시켜주면서 각자 소개 좀 해달라고. 뭐 지코는 자기가 가수라고 하고 뭐 엘리도 뭐 가수라고 하고 근데 저는 요술사 최윤입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제가 이거 악수하면 제가 사라지나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한번 기사가 되게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저는 왜냐면 핸드폰들이 다 압수가 된 상황이라 검색을 할 수가 없죠. 검색을 해서 저희는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이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그 얘기가 검색어에 올랐다는 얘기 듣고 근데 그만큼 좀 애드립도 잘 쳐주고 좀 분위기를 좀 유하게 만드는 좀 매력이 네, 있더라고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 있으면 들려주세요. 김정은 위원장이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잖아요. 네. 저는 좀 처음 생각한 게 북한 분들이 이제 마술에 대해서 좀 경직돼 있는 분위기니까 네, 호응도 네. 좀 떨어지고 박수를 많이 안 쳐주시려나 뭐 이럴까 생각했는데
이제 처음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한테 제가 큐브를 줬어요. 북한 말로는 이제 직육면체 맞추기라고 해서 네. 루빅스 큐브를 네네네. 주고 그 큐브를 이제 원하는 사람한테 줘라라고 했더니만 이제 김영철 부위원장한테 네네. 건네주면서 이제 제가 이제 섞어달라 보는 데서 우리가 보는 데서 섞어달라고 했어요. 근데 김영철 부위원장이 약간 나이가 좀 있으시잖아요. 네네. 나이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의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데서 섞어달라고 했지만 이게 보지 말라고 이러면서 큐브를 이 안에서 막 섞더라고요. 그랬더니 우리 모두가 봐도 상관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뒤돌면서 우리 이 대한민국의 아저씨들처럼 보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김정은 위원장이 그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마술은 그렇게 보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창피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이 북한 분들이 전부 다 하나가 돼서 전부 다 마술 하나 끝낼 때마다 미친 듯이 박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마술을 했어요. 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생각보다 마음이 좀 열려 있는 네. 사람이고 마술을 좀 워낙 좋아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지만 그러시구나. 이 마술이 북한에서는 국가 예술 사업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마술을 워낙 많이 접하기도 했는데 워낙 잘 대해주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생각이 좀 달라졌죠. 그래서 뒤돌으셔서 맞추셨나요? 네, 혼나니까 네 이러면서 앞에서 네 이러면서 잘 섞더라고요. 지코 씨의 랩 아니면 다른 공연에 비해서 사실 요술은 그들에게도 친숙한 네. 공연이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느끼셨어요? 공연을 하시면서? 우선 첫 번째가 에일리 씨, 두 번째가 지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김영석 작곡가님이랑 이제 알리.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순서였는데, 지코 씨도 이제 아티스트라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이러면서 하는데 우리 이제 남한 분들 다 이제 호응을 다 해주는데 북한 분들은 저게 뭐지 이제 이런 표정 보니까 저도 너무 긴장이 되는 거예요. 야, 왜냐면 이제 저도 되게 이제 떨렸던 게 계속 이제 북한 그 가이드분한테 확인을 계속 몇 번 한 게 큐브라는 물건이 네. 북한에서 익숙한 물건이냐 이게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뭐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그리고 제가 마술을 하는 것보다 이게 말을 제가 지금 잘못 실수를 해서 외교적인 결례나 신뢰가 될 수 있는 말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언행 때문에 제가 계속 생각하면서 마술을 진짜 하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이 있고 마지막에 이제 마술 엔딩이 제가 썼던 카드가 이제 한반도기로 전체로 바뀌는 마술이 있어요. 와. 그 마술을 하는데 이제 그 독도가 나오는 걸 보고 두 정상께서 독도 이거 네. 잘 인쇄했다고 동시에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좀 감동. 하나 되는 순간이었네요, 정말. 네, 그래서 청와대에서 공개한 그 사진 속에서도 두 분이 이렇게 독도 가리키는 사진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좀 놀라운 순간이었죠. 네.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남북 정상회담 때도 북한 마술사가 와서 이제 마술을 보여줬는데 혹시 어떤 마술이었는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때 이제 사인한 두 장의 카드가 합쳐지는 것과 그 다음에 우리나라 돈을 빌려서 미국 달러로 바뀌는 마술을 했는데 그 마술 안에서도 메시지가 있었거든요. 사실 그 카드를 쓸 때 이제 바이스클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서양에서는 가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카드를 썼단 말이죠. 네네. 근데 북한 마술사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미국에서 제조된 카드를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네. 그 북한 자체적으로 생산된 카드를 썼지. 네네. 그런데 그걸 쓰는 걸 보고 그 사진이 청와대에서 공개된 걸 보고 전 세계 마술인들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요. 아니 저걸 쓸 수가 원래 안 썼는데 그리고 우리나라 돈을 빌려서 북한 돈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네네. 미국 돈이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다들 이게 무슨 메시지가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싱가포르에서 북미 회담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마술에 어떠한 그게 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역시 이제 저도 청와대 이제 마술에 대한 그 주문을 받았을 때 그 마술 안에 좀 평화 화합의 메시지를 좀 담아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역시 마술에도 역시 그런 내용들이 담기는구나라고 생각이 됐죠. 네, 그 마술사가 그 카드를 이렇게 손에 얻을 수 있었다는 게 어떤 북한이 조금 더 개방됐다는 의미이기도 할까요?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미국 카드를 쓴다는 건 정말로 좀 많이 좀 바뀐 거죠. 북한 마술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북한 마술은 나라가 지원하다 보니까 좀 달라요. 이제 저도 공연에서 예를 들면 헬리콥터가 나와요. 근데 엔진이 없어요. 네네. 당연히 엔진이 없죠. 공연장에서 나오는 거니까. 네네. 근데 그들은 진짜 헬기를 써요. 정말 그 정부에서 지원을 해갖고 네. 진짜 헬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엔진이 있는. 네, 그리고 그게 돌아와서 타고 날아가요. 아, 정말요? 네, 그 경기장에서 그냥 두두두 하고 날라. 그래서 그게 좀 특이하고 예를 들면 뭐 서양이나 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자가 나타나는 마술을 한다면 그들은 이제 단군 신화를 기초로 해서 곰이 나타나요. 실제 곰? 실제 곰이요. 실제 곰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 지원 없으니까 불가능하거든요. 와, 너무 보고 싶네요. 북한 그래서 마술. 많은 분들이 북한 마술이 수준이 낮을 거라 생각하는데 북한은 이미 30년 전에 세계 마술 올림픽에서 수상한 이력이 있을 만큼 굉장히 발전이 되어 있고 지금도 그 마술 전 세계 트렌드를 따라가서 방송에서 하고 있어요. 네. 그래갖고 마술 수준이 굉장히 높죠. 마술사들이 마술을 공부하러 가는 곳이 있나요? 네, 세미나가 있습니다. 아, 네. 세미나가 있고 그다음에 마술 올림픽이 3년마다 열리는데 거기서 이미 북한 마술사들을 몇 번 뵀죠. 이런 세미나에 가시면 또 북한 마술사들과 교류가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북한 마술사들이랑 이제 처음 봤을 땐 좀 무서웠어요. 어릴 적에는. 왜냐면은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을 받기로는 되게 나쁜 사람들이다. 뭐 어릴 적에 그렇게 교육을 그렇죠. 받고 이제 네, 자랐으니까. 관공 교육이 있었죠. 관공 교육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무서운 감이 있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들도 우리랑 같은 한민족이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리고 그냥 마술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 그분들은 저희가 오는 걸 이제 알고 있으니까 세미나 이제 참가 명단들이 있으니까 선물들도 주셨어요. 아, 네. 마술 북한에 관련된 뭐 마술 도구다. 그래서 선물들 좀 이렇게 진짜 가벼운 거 같은 거 뭐 이런 거 좀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봐도 마술사 느낌이 아닌데 마술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죠. 아 그럼 어떤 마술을 하시냐? 또 말을 안 하고. 일 없다?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뭐지?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북한에서는 마술사들이 거기서 고위직이거든요. 네. 그래도 해외에 나가도 감시인이 붙는다고 하더라고요. 아, 예. 근데 감시인도 그러니까 마술사인 척 하면서 같이 돌아다닌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분한테 마술이 뭐냐 하면서 너의 장기는 뭐니? 뭐 이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봤던 거죠. 네. 그래서 뭐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뭐 언젠가는 뭐 서로 교류가 되고 개방이 되면 네, 서로 네. 진짜로 마음을 열고 그렇게 할 날이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마술계에서도 교류가 더 활발히 진행이 돼야 된다고 평소 주장을 네, 하시는데 네. 어떤 의미인가요? 그 전 세계 마술 올림픽이 3년마다 열리는데 이번에 부산에서 열렸었어요. 네네. 그래서 부산에서 열리기 전에 남북한 합동 마술 쇼를 기획을 해서 이제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가 막판까지 기다렸다가 그게 이제 취소가 됐거든요. 아, 그래요? 취소가 되면서 좀 다들 아쉬워하고 좀 안타까웠죠. 남북한이 하나가 돼서 어떤 마술적인 교류가 있다면 정치적인 색깔이 하나도 없이 어떤 예술적 발전을 통해서 정말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좀 초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뉴스나 교과서에서만 볼 수 있는 평양을 직접 다녀오셨는데 2박 3일 일정 동안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다면 어떤 걸까요? 집단 체조? 네. 그거를 이제 실제로 봤을 때 모두가 정말 정확했어요. 왜냐면 영상에서 보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우선 15만 명이 정말 꽉 차 있는 그것도 놀라웠지만 거기에 정말 많은 인원이 막 5만 명, 7만 명이 매스게임을 위해서 정면에 이제 그걸 한다는 게 진짜 너무나 놀라웠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북한의 공연 수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공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이제 눈여겨봤는데 이 사실 뭐 드론으로 이제 위에 띄운다. 근데 이 기술력은 진짜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네. 왜냐면 그게 실패할 확률도 있어요. 사실 전 세계 나라에서 이제 그걸 라이브로 하다가 뭐 드론이 출항을 네, 한다거나 네. 그게 쉽지가 않은 기술인데 그거를 15만 명 앞에서 이렇게 빛나는 조국이라는 이 글자를 이렇게 띄우면서 한 바퀴 돌리는 걸 보면서 저거 진짜 어려운 기술인데 저거를 대박이다 이러면서 진짜 대단하다라는 생각도 하고 북한이 생각보다 그 기술력이 진짜 좋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네. 그리고 그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비핵화를 평양
시민분들 앞에서 이 얘기하는 거고 참 뭉클했죠. 아 진짜로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시대가 오는 것인가 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최현우 마술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네네. 해보고 싶어요. 맞습니다. 처음 마술을 시작하신 게 어떻게 시작하시게 된 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아 여자친구를 좀 만들고 싶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던 시절이니까 네. 펜팔하던 시절이거든요. 네네. 모르시잖아요. 네. 아니요, 같은 세대입니다. 아 정말입니까? 아 동안이시군요. 네. 그래서 이제 펜팔을 해서야지만 이제 만날 수 있는 시대니까 되게 여자친구를 만들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말도 못하고 인기도 없고 막 이렇게 막 왜소하고 막 이랬던 시절이라서 막 어떻게 하면 여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그때 데이비드 카퍼필드가 네. 이제 탁 그 방송에서 마술 쫙 하는 걸 보고 야 저걸 몇 가지만 배우면 대박이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해서 이제 일본에서 온 그 마술 책을 교보문고에서 사서 이제 이렇게 따라하면서 이제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게 공부하기 시작했죠. 하는데 이제 마술 특징이 이렇게 하면 이제 친구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여주면 친구들이 얘기해요. 야, 딴 거 없냐고. 네. 딴 게 없죠. 취미니까. 네. 그래서 집에 가서 이렇게 또 연습하는데 다음날 또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개수가 막 늘어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친구를 만들어야겠다는 본래 목적과 상관없이 네. 제가 여기에 좀 더 빠지게 됐고 사실 처음에 여자친구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게 이제 그 고등학교 동창 중에 하정우라는 친구가 있어요. 하정우 배우. 네네네. 배우 하정우 씨가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약간 100m에서도 막 땀 냄새 나는 느낌, 탁 그래 마초 같은 느낌이 있고 그때도 이제 아버님이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도 했지만 그 친구도 매력이 워낙 많아서 네네. 그래서 이제 막 여학생들이 막 교문 앞에서 막 그 친구 막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그걸 보면서 나도 저런 인기인이 되고 싶다 이런 동경이 있었나 봐요. 그러면서 이제 마술을 좀 더 빠지면서 제 인생이 이렇게 바뀌게 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시작하실 때 내가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느끼셨나요? 아니요, 저는 전혀. 왜냐면 이게 말을 못해서. 그래서 동창들도 제 방송이나 아마 이거 보면은 느끼는 게 나는 마술하는 게 신기한 게 아니고 네가 이렇게 말하는 게 너무 신기하다. 아니 어쩜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옛날엔 그렇게 말을 안 했냐고 뭐 이렇게 네. 막 친구들 많이 얘기하죠. 네. 이것도 하나의 마술인가 보다. 네, 저는 진짜로 그냥 되게 얌전한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해요. 네, 제 인생이. 불과 20-30년 전만 해도 마술사도 없었고 또 마술쇼라는 것도 잠깐씩 어디서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제한적인 거였는데 네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마술을 배우고 또 그걸로 돈을 번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미지만 해도 뭐 마술이라 하면 진짜 뭐 약장수 옆에서 네. 잠깐 보여주거나 사람을 속이거나 지금도 뭐 서커스는 뭐 서큐스 솔레나 뭐 이런 네. 아주 유명한 뭐 그런 것들도 많고 네네. 뭐 예술로서 인정을 받지만 당시 한국인에서 인식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단 말이죠. 네네. 그 젊은 마술사가 아예 없던 시절인지라 그래서 제가 이제 마술사를 하고 싶다라고 하니까 이제 나가라고 하셨죠. 그 집에서 저는 쫓겨났죠. 한 4년 동안. 네. 네, 그렇게 밖에서 이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 세계 마술 선수권대회에서 처음 이제 우승을 하면서 그 신문에 단신으로 이제 좀 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부모님이 그걸 보시고 네. 이제 집에 들어오라고 이제 처음 여동생 통해서 연락이 왔죠. 네. 어떤 기분이셨어요? 근데 들어갔는데도 좀 서먹서먹했어요. 그래도 네네. 아버지가 그래도 공부는 계속 하고 그래도 직장을 좀 더 다녀야 되지 않겠니? 아직도 포기는 안 하셨었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내 직업에 대해서 좀 탐탁지 않아 하시고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시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버지 서재방을 가니까 아버지 서재방에 정말 제 기사들이 스크랩이 돼 있는 거를 제가 발견하는 거 보고 좀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좀 어떠세요? 제 카드 잘 쓰시죠. 네, 막 쓰세요 그냥 우리 어머니.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실 것 네, 같아요. 그럼요. 내 아들이 최현우다. 네네. 네, 지금 사실 마술에 대한 인식이나 또 대우도 많이 달라졌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세요? 뭐 지금도 뭐 더 발전을 해야 되는 것 같지만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초등학교에서부터 취미로 마술을 하거나 마술을 취미로 두는 인구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많은 부분이 이제 인식의 변화가 있으면서 마술을 대하는 뭐 생각들이나
태도들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냥 네. 단순히 저거는 그냥 속임수야. 옛날에 이렇게 사람을 속이는 직업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았다면 지금은 어떤 한 문화 예술의 장르로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기쁜 따름이죠. 네. 2009년 아까 말씀하셨던 그 세계 마술 연맹에서 수상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 사실 한국 마술의 수준 또 어떤 발전 정도가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지금은 뭐 후배들이 너무 잘하고 있고 전 세계 마술 올림픽 나가도 막 상을 막 각 부문별로 다 휩쓸고 있는 거라서 지금 뭐 네, 정말 높은 레벨인데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대규모 공연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친구들 다 해외에서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안타깝기도 하고 좀 더 공연 문화가 좀 확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마술을 저랑 윤결 씨 말고 좀 이제 다른 마술의 색깔이 어떨까 이렇게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마술계가 조금 더 확장되고 네. 발전하려면 어떤 점들이 좀 더 보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통일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시장이 더 커지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바로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장이 확대가 되니까 네. 좀 더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은결 씨 아까도 네. 말씀하셨지만 네네. 두 저를 먼저 분이 불렀어야 되는데 섭섭합니다. 양대 산맥으로 네. 꼽히고 있어요. 네네. 두 분은 서로의 마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냥 뭐 다른 색깔이죠. 네. 네, 다른 색깔인 거고 좀 마술을 대하는 어떠한 생각도 좀 달라요. 그 친구는 마술을 조금 더 이렇게 꾸미고 그 안에 이제 스토리텔링을 집어넣어서 그걸 집어넣어야 된다. 마술은 그냥 트릭적인 부분으로 보는 분이 많은가 하면 저는 이제 마술에 대한 좀 본질에 충실해서 좀 신기함을 더 강하게 표현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생각들이 좀 달라서 좀 재밌죠. 근데 좀 달라야 또 관객분들도 자신의 취향에 맞게 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술사 하면 사실 최현우 씨하고 이윤결 씨 외에는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게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인데 미국도 뭐 데이비 카필드가 1위죠. 네. 진도하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데이비 블레인이나 아니면 크리스 엔젤이나 뭐 유명 마술사들이 이제 계속 근데 워낙 시장이 크기도 하지만 이게 마술은 한번 선점이 되면 이게 후배들이 바뀌기가 되게 어려운 장르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희가 마술적인 뭐 테크닉이 신인들이 아무리 좋아도 어쨌든 뭐 어떤 마술 도구도 필요하고 근데 마술 도구를 살려면 그 퍼미션이라는 게 있어요. 저작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니까 뭐 예를 들면 가수랑 작곡가의 관계인 거죠. 근데 그 예를 들면 작곡가도 유명 가수한테 곡을 주고 싶지 신인한테 잘 안 주고 싶잖아요. 네. 그런 차이들이 계속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네요. 네, 그래서 정말 신기한 거는 우선 카퍼필드한테 먼저 연락이 가고 그리고 카퍼필드가 거절하면 이제 그 밑으로 저희들한테 가고 막 그런 게 또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거의 독점 시장이 계속 좀 계속 네, 뭐 그런 게 하고 사실은 뭐 배우나 아니면 가수분들은 이제 방송국에서 조금 예술적인 테크닉이 조금 부족하더라 하더라도 신선한 마스크나 뭐 이런 느낌이 있으니까 부르시는데 마술사는 유명한 사람을 찾아가죠. 그 맞아요. 그게 참 그게 반대가 돼 있었고 네네. 좀 저한테는 뭐 장점인데 네네. 이게 후배들이 올라오기는 좀 쉽지 않은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인지도가 있는 마술사를 선호하는 것 같아요. 네네네. 확실히. 예.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어요. 네네. 주로 어떤 내용으로 가르치셨나요? 뭐 마술적인 이론들이죠. 마술을 어떻게 하면 인간의 신기함에 대해서 극강으로 극대화시켜서 뭐 끄집어낼 수 있느냐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계속 가르치는 거죠. 마술을 배우려는 학생들이 좀 많아졌나요? 많죠. 많고 지금 뭐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방과 수업들도 있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 이제 마술 동아리들도 있어갖고 좀 많아졌어요. 학생들에게 특별히 강조한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는 그냥 마술적인 테크닉은 시간이 지나면 다 비슷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연습을 꾸준히 한다면. 근데 그런 거 말고 어떠한 인성적인 부분에서 이제 많이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인성? 네, 왜냐면 저희는 사람을 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사람을 좋아하고 사람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 마술을 완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보통은 그 마술적인 테크닉에만 이렇게 매몰되어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좀 더 성장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좀 사람을 대하고 진짜 사람을 좋아하고
좋은 예술가가 되려면 좋은 사람이 먼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네, 마술은 누구나 배울 수 있지만 마술사가 되기는 어렵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데이비 카필드가 한 얘기. 예, 네. 좋은 마술사가 가져야 하는 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게 참 주관적이라 참 어려운 일이죠. 그리고 뭐 도덕적 기준으로 누구나 다 완벽하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좋은 사람이라는 건 그런 거죠. 항상 무대에서 사람을 대하듯이 평소에 친절함과 그다음에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배려심들이 진짜로 계속 배어져 있다면 그게 무대에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발현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술의 기술을 하고는 또 다른 이야기네요. 다른 이야기입니다. 네. 네. 마술 공연을 보면 사실 진짜 기술 외에도 가져야 할 이런 쇼맨십과 카리스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공부하셨어요? 책 보고 그다음에 다양한 공연과 문화를 접하고 매일 연습하고 계속 공연하고 그러면서 계속 모니터하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방법이 이렇게 없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카리스마 있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연마하신 거예요? 연말하기보다 무대적인 스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계속 연습하고. 경험? 예. 왜냐면 저는 되게 내성적이라 처음에 마술을 20살에 나왔을 때 말을 너무 못해서 저희 그때 가르쳤던 선생님도 너는 마술사로 좀 재능이 없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때 당시에 한 3개월, 4개월 정도 지하철 2호선을 이렇게 돌면서 껌을 팔았어요. 아, 정말요? 네. 뭐 이런 껌들을 파면서 뭐 막 사연을 막 지어냈어요. 막 저희 뭐 아버지 건강하신데 아버지가 뭐 힘드시고 뭐 어쩌고 막 이러면서 막 껌을 팔면서 제가 아무도 없는 그 곳에서 연습하는 것보다 사람들 대하면서 말을 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하다 보니까 처음에 껌이 잘 안 팔렸는데 말을 붙이면서 이제 껌이 계속 팔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훈련을 계속 하면서 이제 좀 긴장감도 좀 떨어지고 사람들이 있을 때 이제 편안하게 이제 공연을 좀 할 수 있게 되었죠. 대단한 노력을 하셨네요. 훌륭하세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지금 독서량도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1년에 한 200권 정도 읽으신다고. 주로 어떤 책을 접하세요? 다양하게 접하려 하고 그냥 재밌는 거 있으면 그냥 계속 보고 장르에는 국내 뭐 인문학, 철학, 뭐 소설, 뭐 경제 뭐 이런 것들 뭐 많이 뭐 다 보죠. 여기서 습득한 지식이 마술을 할 때 좀 영향을 미치나요? 그럼요. 좀 다양하게 있죠. 뭐 예를 들면은 사람들을 생각하거나 대하는 것들은 뭐 심리학이나 어떤 태도에 관련된 책이 있다면 21세기의 마술이 어떤 식으로 변화할 건가? 그거는 과거를 보면서 이제 되짚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나오면 인공지능이 마술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오늘 마술이란 분야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갈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계속 하는 거죠. 직접 책을 내기도 하셨어요. 네네네. 이제는 내가 행복해지는 마술을 할 거야. 네네네. 약간 감성 에세이입니다. 감성 에세이. 네. 제 자서전을 쓰기에는 너무 나이가 어린 것 같고 조금 더 가볍게 그냥 요즘 힘들어하는 저보다 젊은 어린 친구들 위해서 좀 혹은 뭐 저희 동년배의 그런 친구들 위해서 좀 충고나 아니면 제 삶에 대한 그냥 경험담의 이야기들을 피터 레빗이라는 토끼와의 대화 속에서 이제 좀 풀어냈습니다. 마술은 나에게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마술은 뭐 영향을 뭐 전부죠. 뭐 미친 게 아니고 제 인생이 전부고 뭐 마술 전과 마술 후로 내 인생을 나눈다면? 마술 전은 꿈이 없었고요. 네, 마술을 선택하고 나서 한다면 그냥 꿈을 계속 꾸듯이 계속 이뤄나가고 있으니까 그냥 제 인생이 전부죠. 네. 팬들은 최현우 씨를 해리포터의 호그와트 출신이라고 한다고 해요. 네. 본인의 실력을 어떻게 평가하시는 편이세요? 제 실력이요? 네. 네, 뭐 잘합니다. 괜찮습니다. 나쁘진 않습니다. 네. 어릴 때는 사실 마술을 보면 정말 신기하고 진짜로 내 눈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너무 신기하지만 또 어른이 되면 이게 눈속임인데 트릭인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마술사로서 공연을 하실 때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런 그러니까 시선들이? 이제 이게 예를 들면 마술도 트렌드가 바뀐단 말이죠. 예전에는 약간 라스베가스식의 스타일이 좀 더 화려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호가 되었다면 그런 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공개가 되어 있고 혹은 제가 어떤 마술을 방송에서 해도 그런 종류의 것들은 금방 트릭이 밝혀지거나 캡처가 당하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멘탈리즘, 멘탈 매직이 대유행인 건 인간의 심리를 꿰뚫는 거는 사실 트릭이 거의 없거나 혹은 즉석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트릭이 유추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접목시켜 나가면서 어떻게 새로운 마술을 좀 더 가져갈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멘탈 매직이라고 하면 뭐 제가 무슨 숫자를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이런 건가요? 뭐 그런 거죠. 예를 들면 텔레파시라든가 아니면 제가 이제 북한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앞에서 한 마술도 그런 류였거든요. 두 사람이 생각이 텔레파시가 통일해서 두 사람이 마치 하나가 되듯이 이제부터 서로가 서로를 맞출 거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라고 해서 두 분이 이제 텔레파시 통해서 마술을 했거든요. 네. 그런 유의 것들이죠. 마술을 조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이 자리에서? 네, 뭐 여기는 아리랑 TV 시청자분들도 확인할 수 있는 마술을 보여드릴 겁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대됩니다. 모두가 다 확인했고요. 제가 북한 다녀오고 나서 섭외를 받았는데요. 한 3주 전에 섭외를 받자마자 이때 하면 좋겠다라고 만든 마술입니다. 기대돼요. 네, 그리고 민정 아나운서님의 성향에 맞춰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정말입니다. 네. 자, 우선은 제가 4가지 색깔을 갖고 나왔습니다. 녹색 펜,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네, 이렇게 4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자, 이 4가지 펜을 이제부터 잘 봐주시고, 그리고 제가 재미난 그림을 하나 갖고 왔습니다. 이 그림이 뭐죠? 레고요? 레고입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다 아시는 레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색깔을 민정 아나운서님께서 마음대로 이제부터 지정해서 직접 색칠을 해 주실 겁니다. 네. 자, 우선은 모자 부분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모자 부분인데요. 자, 신중하게 선택하십시오. 저는 강요하지 않고요. 모자를 어떤 색깔로 칠하고 싶으신가요?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요. 네. 두려워하시는 표정이 됐는데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후회 안 합니다. 정말이죠? 네, 눈빛이 흔들리는 걸 봤기 때문에.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제 눈빛을 보고 뭐 흔들려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제 눈빛이 가장 많이 흔들리게 될 하는 겁니다. 거 맞죠? 그럼요. 네. 모자만 칠해 주시면 됩니다. 자, 칠을 하시면서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해 주신 게 이게 나중에 너무나 신기하기 때문에 나중에 시청자분들 다 확인하실 거거든요. 이거 혹시 민정 아나운서랑 짠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말씀해 주세요. 저걸 처음 보죠? 처음 보고 뭐 예전에 저와 이 마술로 뭐 사전에 합의를 했다거나 짰거나 그런 예전에 건 저랑 없어요. 사귄 적 없죠? 네, 좋아요.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렇지만 완벽합니다. 의심은 하고 네네. 있어요. 자, 네, 보여주시죠. 네, 모자 같이 했습니다. 이번에는 몸통을 칠해 보겠습니다. 네. 자, 3가지 색깔 중에 어떤 색깔을 칠하고 싶나요? 초록색이요. 주세요, 빨리. 정말이십니까? 네. 성격 급하신데요? 네네네. 정말입니까? 이 펜에 좀 뭔가 매직이 숨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전혀요. 자,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 녹색을 몸통으로 생각하시게 된 어떤 계기나 지금의 어떤 영감이 있으십니까? 초록색이 좀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것 같아서. 네네네. 굉장히 꼼꼼하게 칠하세요. 보통 분들은 칠하실 때 어떻게 칠하냐면 막 좀 이렇게 빗금을 긋는 식으로 칠하는데 끝까지 이렇게 뭔가 칠하시는 거 봤을 때는 알아보려고. 네네. 네. 김민정 아나운서님의 성격을 이 칠하는 것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아요. 네, 녹색 칠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몸 색깔입니다. 제가 창의적이지가 못해가지고 레고의 얼굴은 노란색이죠. 나중에 후회할 수가 있어요. 이게 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도 왠지 파란색으로 칠할 용기는 없네요. 정말요? 저는 그냥 제가 늘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던 그 레고를 후회하지 않겠어요. 레고맨을 저는 분명히 만들게요. 말씀드리지만 파란색의 기회를 드렸음을 네. 잊지 마시기 네. 바랍니다. 근데 얼굴을 파란색으로 칠할 순 없잖아요. 그래도. 네네. 그걸 예상하고 오셨을 것 같아요, 사실은. 제가요? 네. 아무래도. 예상을 했다면 왜 파란색으로 시도를 안 해보시죠? 근데 그러니까 제가 너무 뻔한 거죠, 제 심리가. 이제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다리를 칠해주신 모든 것이 끝납니다. 여기 허리까지요? 네네네, 다 칠해주십시오. 이제 마지막입니다. 빡빡빡 칠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김민정 아나운서님 잘 칠해주고 있고 모든 것이 완료가 됐으며 있습니다. 네, 모든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네 가지 색깔은 어떠한 강요 없이 지금 사전적 합의 없이 분명히 본인이 했음을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골랐습니다. 확실하죠? 저의 선택입니다. 네. 매우 잘하셨습니다. 제가 이거 언제 생각했다고 말씀드렸죠? 북한 갔다 오고 나서 한 지금부터 3주 전 생각을 했습니다. 9월 말경이었던 것 같아요. 이 그림을요. 이 색깔을요? 이 배열을? 네. 자, 본인 핸드폰 갖고 계시죠? 네. 핸드폰을 열어주십시오. 인스타그램 하십니까? 네. 네, 인스타그램. 시청자 여러분들 인스타그램을 지금 다 모두 다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인스타그램을 열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검색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돋보기 옆에 그거 돌려주시고 차밍 초이 매직 치시면 됩니다. 자, 제가 북한을 갔다 왔을 때 이때쯤 그 전에 모두 다 팔로우를 해주시고요. 그래야 마법이 일어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팔로우 해주시고요. 자, 보시면 제가 레고의 색깔을 정해놨습니다. 네 가지 색깔을 정했는데 김민정 아나운서는 직접 했고 날짜 확인하시면 지금 이 날짜는 지금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되게 옛날에 올린 건데 그 그림을 보면 오 마이 갓. 예언을 9월 말에 제가 준비를 해서 이 TV에서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고 싶어서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선물로 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많은 분들 다 팔로우 해주시며 이걸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와우. 네,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의심의 눈초리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많죠. 같아요. 엄청 많죠. 우리나라 관객들은 좀 성향이 어때요? 심하죠. 네. 특히 아버님들 대박입니다. 우선 팔짱을 안 풉니다. 나 이러고 저를 노려보겠어. 공연장 딱 시작하면 한국 남자들은 뭔가 지기 싫어하는 그 욕망 엄청납니다. 다 팔짱을 끼고 다 저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봐 이러시는 거죠. 근데 이제 팔짱을 또 푸는 게 또 저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제 마술 공연을 구성을 할 때 남자분들을 혹할 수 있는 것들, 여자분들을 혹할 수 있는 걸 좀 잘 배분해가면서 이제 출발을 하죠. 네. 선호하시는 관객 유형은 어떤 걸까요? 혹시 마술을 볼 때 좀 마음이 아니요, 아이들은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아이들은 이제 집중력이 낮고 조금만 스토리텔링이 길어져도 힘들어한단 말이죠. 그냥 칭얼칭얼 내가 삐둘기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들 말고 성인이 좀 더 집중할 수 있고 뭐 그런 마술을 조금 더 나아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번 달 말에 우리금융아툴 12월 8일부터 1월 6일까지 더 브레인이라는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심리학과 뇌과학을 이제 기반으로 한 마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마술이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건 성인들도 굉장히 즐겨할 수 있는 지적 유희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좀 가족 공연 컨텐츠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심화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 더브레인이라는 이제 걸 통해서 마술이 이렇게 굉장히 고도의 심리학과 뇌과학을 이용한 지적 유희라는 걸 이제 보여주는 공연입니다. 흥미롭습니다. 꼭 찾아보십시오. 네. 마술과 과학을 접목시키면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저도 궁금해요. 보통 이제 마술이 과학을 많이 쓴다는 거는 어떠한 공학적인 측면을 많이 생각하거나 화학적인 측면 이런 걸 하는데 사실 뇌과학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인간의 심리나 언어적인 조작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술을 한단 말이죠. 예를 들면 남녀가 데이트를 할 때 남자가 이제 호감에 가는 여자가 있으면 데이트 신청할 때 보통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 시간 되는데 너 오늘 시간 되니?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럼 뇌과학적으로는 여자는 뇌 속에서 두 가지 판단을 내립니다. 얘랑 데이트를 할까 말까? 50대 50으로 나눠지는 거죠. 그럼 50대 50으로 데이트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어 조작이나 이런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좀 머리가 좋은 친구들 이렇게 물어봅니다. 야, 나 오늘 시간 되는데 너 오늘 나랑 밥 먹을래? 영화관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럼 여자는 100% 만나는 거네요. 두 개 다. 만나는 걸 전제로 했을 때 잠깐만 뭐라고? 영화를 봐야 되나? 잠깐만 밥을 먹어야 되나? 이렇게 선택을 50대 50으로 나눈 거죠. 네. 물론 여자분이 남자한테 완벽하게 호감이 없는데 이게 뭐 이루어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루어지지만 사실은 그런 언어적인 조작들이 있어요. 그걸 프레이밍이라고 하는데 그런 프레이밍을 이용해서 마술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의 답변이 되게 무한대일 것 같지만 사실은 한정적이라는 얘기죠. 제가 3년 전쯤에
실시간 방송으로 로또 1등이 됐었거든요. 로또 1등을 예언을 하고 로또 1등은 그냥 그대로 이제 보여줬어요. 실시간 실제로요? 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어요. 우연이었나요, 이거는? 아니요, 그냥 예고도 했어요. 그 전주에 기사를 냈어요. 로또 1등 몇 월 며칠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맞출 거니까 실시간 방송 봐라 해서 이제 그때 이제 했었고 이제 제가 1등이 됐죠. 저는 그냥 편하게 마술사니까 뭐 마술 이겠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네. 이제 제가 로또 용지에 아예 기표를 해서 맞춘 거거든요. 정말 저희 회사랑 제 SNS로 메시지가 몇천 개씩 오는 거예요. 그럼요. 선생님, 제가 지금 너무 힘듭니다. 로또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거 안 그래도 조작이라고 얘기하는데 현우 씨까지 이러면 저희 너무 힘들다. 아, 어떻게 할 거냐 말해서 난리가 나서 로또 회사 홈페이지에 가면 제가 사과 영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맛을 그냥 편하게 봐주세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뭐 조작한 거 없으니까 편하게 봐주십시오라고 제가 사과 방송까지 냈어요. 근데 그 로또는 진짜 당첨되신 거예요? 그냥 1등 이렇게 보여드렸죠. 와우. 와우, 매직. 아직이네요, 네. 그야말로. 사실 마술 도구는 단순한 것도 있고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헬리콥터 같이 거대한 이런 도구들도 있는데 직접 제작을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해외에서 이렇게 들여오세요? 다 뭐 라스베가스 그 제작팀이 따로 있어갖고 네. 그 팀에서 다 제작해서 다 이제 들어오고 있죠. 곁에서 도와주는 스태프들도 꽤 다양한 분야의 분들일 것 같아요. 네, 좀 그렇죠. 소개 좀 해주세요. 그냥 보통은 저희 기본적인 스태프분들이 다 마술을 하시는 분들이고요. 네. 제 공연 말고도 이제 해외에서 또 세미나나 컨벤션에서 참가해서 뭐 대회에서 수상한 친구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른 공연과 달라요. 저희 스태프들 역시도 100% 하나가 돼서 마술을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마술사가 모든 걸 이룬다고 생각하지만 마술은 거의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뭐 조명이나 음악 이 모든 게 하나가 돼서 딱딱딱딱 맞추지 않으면 이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계속 같이 한 10년 넘게 같이 일하고 있죠. 네. 어떤 멘토 시스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이제 다음 내 제자다. 그렇죠. 네, 뭐 제가 이제 일부 스텝은 제가 이제 선생님이 돼서 다 후배들이고 또 이제 제자들인 거죠. 같이 이제 나아가는 거죠. 새로운 마술을 만들 때 주로 어디서 영감을 얻으세요?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답은 영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지나가다가 그냥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감이라는 게 이제 예를 들면 유레카 외치였던 것처럼 그 사람이 목욕탕에 들어가서 그게 갑자기 생각난 게 아니고 그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가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그걸 생각이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게 연관이 돼서 떠오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마술도 역시 그냥 24시간 계속 생각하다 보는데 그냥 모든 사물에서 그냥 공연에서 문화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새로운 마술을 습득하고 또 이제 익숙하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궁금해요. 뭐 갑자기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혹은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라스베가스 팀한테 연락을 해서 이거 혹시 현실화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팀이 구상해서 다시 보여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은 많은데 어떤 거는 뭐 한 2년 걸리는 것도 있고 네. 어떤 것들은 진짜 짧게 하루 뭐 1시간이면 만들어지는 것도 있죠. 네. 마술 하시다가 실수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엄청 많죠. 엄청 네. 많죠. 이게 뭐 시간 지나니까 재밌는 거지 당신은 죽을 것 같거든요. 네. 러시아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하는데 뭐 이제 한국말이 익숙치 않죠. 근데 예를 들면 뭐 제가 한번 사람을 잘랐다가 못 붙인 적이 있어요. 근데 못 붙인 적이 있어요. 네. 러시아 친구가 잘린 채로 오빠 이러면서 오빠 붙여줘 말이면서 제가 잠깐만 이러면서 막을 급하게 닫은 적이 있거든요. 네. 관객분들한테 죄송한데 오늘 제가 마법이 부족해서 제가 오늘 이리나를 못 붙였다. 네, 네. 이러면서 그러니까 스바시바 이리나 이러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적이 있거든요. 네, 네. 뭐 마술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실수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네. 최근에 또 세계적으로 유명한 데이비 카퍼필드 씨가 관객들로부터 소송을 당하고 승소하긴 했지만 그런데 이렇게 관객 참여가 있으면 또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도 같이 계속 참여를 유도하는 이유는 어떤 걸까요? 지금은 시대가 인터랙티브한 시대니까 관객이 그걸 같이 느끼고 같이 마법을 행하지 않으면 이게 관객분들이 좋아하지 않거든요. 단순히 그냥 사람 잘리고 붙이는 그런 마술을 보기만 한 게 아니라 이왕이면 관객이 잘려야 되고 네, 진짜로 그런 참여 형태가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최현우 씨 마술을 본 사람들은 스토리 구성이 참 재밌다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네. 주로 어떤 식으로 스토리를 담는지. 3가지 버전을 가지고 계속 이제 3년마다 이렇게 좀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제 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셜록 홈즈를 주제로 해서 이제 매지컬이에요. 뮤지컬 가수분이 나오셔갖고 같이 노래에 맞춰서 마술을 하는 극화된 내용인데, 네. 이 공연의 출발점은 마술이 극화될 수 없을까라는 생각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에스크라는 지금 투어를 돌고 있는 공연인데, 약간 저의 그 바이오그래피 같은 자서전 같은 공연이에요. 마술이 이 시대를 사는 현대인들은 더 이상 마술이 마법이라 믿지 않는데 왜 근데 돈을 지불하면서 의심해가면서 이걸 보는 걸까? 네. 왜 나는 그들을 위해서 마술을 하는 것까에 대한 답을 구상한 이제 공연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올해 하는 더브레인이라는 이제 그 작품이고, 뇌과학과 심리학을 통해서 하는데, 요거는 마지막에 그 마술의 비밀을 다 알려줍니다. 알려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과정을 통해서 마술이 굉장히 내 생각보다 더 위대하거나, 혹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거나, 내 생각보다 더 깊게 다른 분야와 연관이 돼 있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작품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늘 미인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러시아 미인. 네네. 그 이유는 뭘까요? 마술쇼에는 꼭 이런 미인이 등장하는 이유. 이제 그거에 농담을 빗대어서 이제 고전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선을 돌리는 어떤 행위들을 이제 미스 디렉션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를 이제 유머로 미스 디렉션. 네, 말 그대로 네. 네, 여자분한테 신경이 쏘이니까 의심이 많은 남자분들이 좀 시선이 분산이 돼서 우리가 마술하기 좀 더 용이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는 그 양성 평등에 맞춰서 이번 공연은 제가 남자를 자릅니다. 네, 남자를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선도 안 분산되고 정말 완벽한 마법이 되지 않겠어요라고 관객들한테 묻는 공연을 형태를 진행을 하고 있죠.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마법처럼 바꾸고 싶은 게 있으시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우선 제 키를 바꾸고 싶고요. 네, 좀 강력하게 바꾸고 싶고요. 그리고 마술을 좀 더 일찍 시작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있었고, 아니면 제 생각이 더 그럼 깊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있고, 유학을 좀 어릴 때 갔다 와서 영어를 원어민처럼 마법처럼 다 이렇게 더 잘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항상 그런 생각 많이 하죠. 시간을 돌리는 마법을 그렇죠. 시작하세요. 네네네. 그러고 싶은데요. 네, 그건 진짜 어려운 마법이라. 네, 1년 동안 정말 공연으로 쉴 틈 없이 바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12월 8일부터 1월 6일까지 우리 구미 아트홀에서 한 달 동안 공연하고, 또 전국 투어를 하면서 또 많은 분들 찾아뵐 예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아리랑 TV에서 보셨던 이런 마술, 요 맛을 정말 공연장에서 라이브로 직접 느끼신다면 정말 놀라운 인생에 있어서 마법 같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Now, the steps he took to become what he is today, one of the most famous magicians here in the country. I'm sure his story is a story of inspiration for many aspiring magicians out there. Thank you so much for watching. See you next week.